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엔 국회 세종의사당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그야말로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네, 이로써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정치행정 1번지로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어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찬성 185, 기권 2표로 반대표 없이 합의 처리했습니다. 정부 기관이 모인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근거를 담아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정을 볼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세종시에는 현재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13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법 개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이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까지 확정되면서 이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정치행정 1번지로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18년 만에 마침내 진정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단순한 분원이 아니라 국정의 중심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정부 부처 추가 이전은 물론 유관기관과 기업 등 연쇄 이전도 기대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을 촉구해왔던 세종시뿐 아니라 여야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종시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수도로 거듭나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새 정부 초기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운영 방안 등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의 걸림돌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은 과제는 이제 개헌을 통해서 불가역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행정수도 관련된 법적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한 국정 효율이 기대되며 법률적 토대 마련으로 충청권의 수건이던 행정수도 완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박빙 구도로 펼쳐지면서 여야 지도부가 모든 화력을 충청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공동 유세에 나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충청권 광역철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화끈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이 시장을 맡는 동안 대전 발전이 정체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힘있는 여당 대전시장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시장 맡았을 때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대전이 필요로 하는 여러 인프라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에서 공동 선대위 회의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 폭탄을 투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승리할 경우 호남과 제주를 뺀 대부분 지역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도부가 수시로 대전, 세종, 충남을 찾아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4년 전 선거에서 충청권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역시 텃밭을 결코 내줄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우주청 대전 설립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등 지역발전 공약들을 쏟아낸 가운데 거물급 인사들의 지원 사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이재명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시작으로 지난 주말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대전을 찾았고 임기를 막 마친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지원 유세에 나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유성구청장과 대전시장으로 자신과 호흡을 맞춘 허태정 후보가 굵직한 대형 사업들을 거의 다 해결했다며 검증된 일꾼을 뽑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묵혔던 큰 대형 사업들을 거의 해결했습니다. 말꾼이 아닌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검증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여야는 충청 표심이 전국 판세를 가늠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공식 선거운동을 앞둔 지난 17일 대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열었고 이후에도 수시로 세종과 충남을 찾아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의 경쟁이 선거 막판까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이곳이 진짜 격전지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은 논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현 시장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무주공산이 된 논산시는 12년간의 시의회 경험을 살린 시의원 출신 후보와 중앙정치와 정부 기관장을 두루 거친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산시는 지난 2018년 인구가 12만 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11만 명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틸 만큼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인 데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황명선 전 논산시장의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가운데 논산시의원을 3번 연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호 후보와 주택관리공단 사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백성현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논산시 연무읍에 육군훈련소가 있는 만큼 두 후보 모두 국방산업단지 조기 완성과 육군사관학교 논산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김진호 후보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구축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도시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논산역과 버스터미널 이전 후 R&D 산업단지 조성과 논산시 프로축구단 창설, 각종 축제를 개최할 논산광장 건립과 농폐자재 소각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논산역을 이전하고 남은 폐철도 공간에는 도시 숲과 문화와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터미널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미래 핵심 산업인 R&D 단지를 조성하고 국민의힘 백성현 후보는 인구 유입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공약으로 농산물 수출 유통 판매 전문 지원센터와 논산의 충남도청 제2청사 건립, 탑정호 주변 대규모 민자 유치와 우수농산물 생산비 지원 등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생산에만 주력을 하고 우리 행정력을 더 집중해서 유통, 판매, 수출까지도 전담할 수 있는 수출 또 유통, 판매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논산은 역대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5번, 진보가 3번 승리할 정도로 표심이 엇갈렸는데 이번에는 논산 시민의 선택이 누구를 향할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오늘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자 대전과 세종, 충남의 소상공인들도 신청 2시간 만에 입금됐다며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짝수인 업체가 신청했으며 내일은 홀수, 모레부터는 모두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 연매출 10에서 50억 이하 중기업으로 371만 명에 달하며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누리집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로 사전에 적용해서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청이 배출한 지역 종교계 큰 어른이자 논산 출신의 유흥식 전 대전 교구장이 추기경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서울 대교구장 출신이 추기경으로 임명된 적은 있지만 지역 교구장에서 교황청 장관을 거쳐 추기경으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천주교회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한국천주교 대전교구장이었던 유흥식 대주교가 지난해 6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깜짝 발탁된 지 11개월 만에 신임 추기경으로 임명됐습니다. 한국에선 김수환, 정진석, 염수정 추기경에 이어 4번째 추기경 임명입니다. 특히 앞선 한국의 추기경들이 모두 서울대교구장 출신이었던 반면 대전 교구장이었던 그가 교황청 장관에 이어 추기경으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성직성 장관이면은
큰 대교구였던 대주교님을 가시던 했는데 이번 극동의 조그만 시골 주교가 장관으로 가는 건 굉장히 큰 이변으로 이제 받아. 지역 천주교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발표로 추기경이 되신 부분은 한국 교회로서도 그렇고 또 특별히 대전교구 출신 주교님으로서 아주 큰 경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유신임 추기경은 사제 서품을 받은 뒤 대전 대흥동 본당 수석신부, 당진 솔매성지 피정의 집 관장, 대전 가톨릭대 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는 대전교구장으로 일하며 지역 종교계의 큰 어른으로 손꼽혀왔습니다. 유 추기경은 사회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 서임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에도 힘이 실릴지 관심입니다.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셔서 이 문제를 푸는데 큰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의 서임식은 오는 8월 27일 바티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은 제10대 모건대 총장으로 교학 부총장 등을 지낸 이희학 신학과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이 신임 총장은 독일 베를린 홈볼트대에서 신학 박사를 받은 뒤 신학과 교수로 교무처장, 대외협력 부총장 등을 거쳤으며 임기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입니다. 이 신임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 속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과 연구 등 대학 교육의 본질을 강화하고 학생 모두가 1등이 되도록 혁신의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의 절반 수준인 521명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전날보다 270여 명 감소한 174명을 기록해 넉 달 만에 100명대를 기록했고 세종과 충남에서도 지난주 대비 60-70% 수준으로 감소해 각각 68명과 27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유세버스 내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아 천안과 원주 등에서 운전기사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 45살 A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업체 기술부장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유세버스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LED 전광판과 스피커 가동을 위해 적재함의 발전기를 제작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환기시설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15일 천안에서 유세버스를 운전하던 기사와 선거운동원이 숨지고 원주의 운전기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령시 남포면에 있는 용두해수욕장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여름 시즌 비대면 안심 관광지에 뽑혔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남쪽에 자리한 용두해수욕장은 비교적 덜 알려진 곳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모래질이 좋은 데다 해변 뒤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숲속엔 캠핑 사이트 40개를 갖춘 숲속 야영장이 마련돼 있어 해수욕과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편의시설이 완비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산 천수만 버드랜드 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보호 중인 금개구리 20여 개체가 발견됐습니다. 금개구리는 양쪽 등에 2개의 굵은 금색 줄이 솟아있는 특징이 있고 몸 길이가 6cm 안팎인 한국 고유종이지만 농약살포 등으로 최근 급격하게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해당 지역에서 금개구리 보호 대책을 세우고 시민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전 지역 장애인 단체가 최근 서울과 인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발달장애인 가족을 추모하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전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장애인 가족연대는 오늘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돌봄에 대한 부담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다며 24시간 지원체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0.1mm 미만의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9에서 13도로 오늘보다 4에서 7도가량 낮아 선선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 분포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